안녕하세요. 하이퍼플로우 AI 소개 시리즈의 다음 비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현재의 대형 언어 모델, LLM, 이 전혀 알지 못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흐름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인 챗봇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소위 도메인 특화 생성 AI 앱이라고 하며 사전 훈련된 LLM의 가장 일반적인 확장 중 하나입니다. 모델의 추가 훈련, 즉 파인 튜닝을 하는 대신 이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RAG 또는 Mid-Level Augmented Yoshi대로 알려진 잘 알려지고 경제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관심 있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지식 항목을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사용자의 질문과 함께 LLM에 제공하고 제공된 지식 조각을 분석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RAG 접근 방식을 소개하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난리지DB 구축 과정이 있으며 이는 많은 경우 한 번만 수행합니다. 오른쪽에는 일반적인 챗봇 루프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가 프롬프트로 변환되고 대화 기록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LLM에 전송되어 생성된 응답이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의 쿼리를 받아 관련 지식 세그먼트를 찾아서 이를 결합된 프롬프트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지식 세그먼트를 사용하라는 지침, 검색된 관련 지식 세그먼트,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을 포함시켜 이를 LLM에 전송합니다. 다행히도 요즘의 LLM은 이러한 지침을 따르고 지식 세그먼트를 검토하며 어떤 것이 정말 유용한지 결정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유용한 응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합된 프롬프트의 크기를 제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 면에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 세그먼트를 검색하고 프롬프트에 넣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LLM이 좋은 응답을 생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작고 매우 관련성 높은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저장하고 의미에 따라 조회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단어 자체가 아닌 그 의미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는 쿼리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의미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 세그먼트를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쿼리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플로우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식 소스를 읽어드리고 하이퍼플로우는 다양한 종류의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지식을 유용한 청크로 분할하고 벡터 인덱스, 인베딩이라고도 함을 구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메인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난리지DB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도메인 특화 앱을 만들 것입니다. 자, 다시 하이퍼플로우 IDE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식 DB를 만드는 플로우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지식 도메인을 알아볼까요? 하이퍼플로우 자체는 어떨까요? 현재의 LLM들은 하이퍼플로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베타 문서 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로드하고 하이퍼플로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 봅시다.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사이트를 빠르게 살펴봅시다. 환영 메시지와 유용한 링크들이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한 자세한 페이지가 있는 큰 노드 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서비스 어댑터에 대한 참조, 데이터 유형 섹션, 그리고 맞춤형 챗봇이나 AI 앱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션 앱 제어, API의 자세한 사양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챗봇 지식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DE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노드별로 플로우 그래프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대신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플로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최종 릴리스에서는 더 많은 템플릿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웹 기반 지식 빌더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젝트에 복제하고 이름과 태그를 지정해 봅시다.
좋아요. 여기 새 복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져오기 노드로 가져온 콘텐츠를 유용한 조각으로 나누는 세그먼터 노드로 보냅니다. 현재 쿼리에 필요한 지식만 결합된 프롬프트에 주입하려면 콘텐츠를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해 임베딩 벡터 인덱스를 생성하여 사용자의 쿼리 의미에 가장 가까운 세그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지식 DB를 구축합니다. RH 기반 챗봇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를 단계별로 검토하면서 매개 변수를 살펴봅시다. 임포터의 경우 템플릿에는 웹 기반 빌드에 적합한 여러 사전 설정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여 잠긴 매개 변수를 숨기면 템플릿이 제공하거나 확인하려는 매개 변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개 변수를 잠금 해제하고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포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하이퍼플로의 많은 노드는 기본 기능의 다양한 구현을 제공하는 이른바 서비스들을 사용합니다. 플러그인 SDK를 사용해 이 서비스들을 추가하면 노드의 기능을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노드는 하이퍼플로 내장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랭체인 임포터 모듈 일부도 노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임포터를 추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퍼플로 내장 임포터가 매우 강력해서 이번에는 이를 쓸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져올 소스는 웹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API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플로 노드에 의해 가져오거나 생성된 자산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태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자산들은 프로젝트의 자산 라이브러리에 자동 저장됩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이를 쉽게 찾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웹사이트의 URL이 필요합니다. 문서 사이트로 돌아가서 상단 URL을 가져옵시다. 좋습니다. 가져온 웹사이트는 원본 HTML이나 페이지의 모든 텍스트와 같은 여러 형태로 저장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목으로 구분된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내장된 세그먼터 중 하나와 잘 작동하여 페이지의 제목 경계에서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문서 사이트를 다시 보면 섹션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모드는 세그먼터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구분자로 이를 표시하여 기본적으로 섹션당 하나의 세그먼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경우의 이상적인 세분화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이트는 동적 HTML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에서 직접 페이지를 빌드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각 페이지에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여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페이지 계층 구조를 따라 모든 링크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사이트 크롤을 선택합니다. 모든 페이지는 4개의 링크 내에 있어야 하며 모든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기 테스트 동안 가져오기 수를 제한하여 더 빠른 미리 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닥스 하위 사이트의 페이지만 가져오고 닥스 페이지에 링크된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위 사이트만 사용합니다. 이 다른 옵션들은 스크립트 기반 링크를 따르고 가져오고자 하는 페이지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컨텐트 세그멘터 노드는 임포터 노드에서 사전 설정된 제목 구분 가져오기 모두와 일치하는 템플릿의 사전 설정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면 랭체인과 라머 인덱스에서 선택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 내장 및 기타 세분화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내장 세분화기를 사용하여 여기에서 소스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PDF, 웹페이지에 HTML 또는 텍스트에 대한 전문 세분화기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도구에서 제목으로 나눈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설정했으니 여기서는 텍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텍스트 세그먼트 자체에는 여러 모드가 있으며 맵 가져오기 도구에서 설치한 제목 기반 구분자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자 패턴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 구분자 문자열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내장 서비스가 협력함으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구분자는 자동으로 제목 컨텍스트를 추가하므로 각 세그먼트에 대해 LLM이 주변 컨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중복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항상 벡터를 임베딩합니다.
우리는 온 AI와 코리어 상업적 임베딩 서비스 및 내장된 OLAMA 서버의 일부 오픈소스 임베딩 모델에 대한 어댑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AI의 대형 모델은 매우 잘 작동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그것을 사용합시다. 대형 모델과 최대 차원을 선택합니다. 정말 큰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줄일 수 있지만 현재 하이퍼플로우 문서 사이트의 약 90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임베딩 벡터 공간은 정말 멋지고 이를 위한 멋진 인터랙티브 3D 시각화 도구가 있으며 이는 다른 비디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DB 생성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임베딩 벡터를 조회 인덱스로 사용하며 이는 사용자의 쿼리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모든 세그먼트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4가지 지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어댑터가 있지만 베타 릴리스에서는 파인콘과 망고DB 서비스의 일부 롤아웃 문제가 있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장된 페이스 벡터DB를 선택합시다. 작은 벡터DB에 적합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2가지 인덱스를 지원하며 서비스 옵션의 트레이드 오프는 문서와 이후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택한 기본값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 작동합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정 중에 모든 매개 변수를 잠그면 자동으로 가져오기가 시작됩니다. 문서 하위 사이트에는 약 80페이지가 있으며 각 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로드할 수 있도록 3초 동안 기다리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시간을 앞으로 건너뛰고 89페이지를 가져왔고 세그먼터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드는 세분화를 미리 보고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미리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꽤 좋아 보입니다. 섹션과 페이지가 별도의 지식 청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오기가 각 세그먼트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로 제목을 포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그먼터가 각 세그먼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제목, URL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더 유용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LM이 답변에 사용한 지식 세그먼트가 포함된 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세분화를 완료합시다. 세분화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89페이지에서 약 800개 이상의 세그먼트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그먼트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합시다. 각 세그먼트는 이제 오픈AI로 전달되어 각 세그먼트에 대한 벡터 인덱스를 반환하며 하이퍼플로는 이를 프로젝트의 자산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위해 여러 개의 별도 가져오기, 세분화, 임베딩 실행을 수행한 다음 각 실행에서 모든 임베딩을 모아 단일 최종 지식 벡터 DB를 만듭니다. 자, 이제 날리지 DB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벡터를 로드하고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제 임베딩 벡터 기반의 지식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이퍼플로우 사용자를 돕기 위해 이 날리지 DB를 활용하는 RAG 챗봇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스니펫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진 RAG 챗봇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지름길을 쓸 겁니다. 편집기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스니펫을 선택한 다음 RAG 기반 챗봇을 선택하면 복사본이 삽입됩니다. 최종 릴리스 스니펫 라이브러리에는 유용한 플로우 그래프 세그먼트가 많이 제공될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에는 검색 지식 DB 노드가 추가된 일반적인 하이퍼플로우 루핑 챗봇처럼 보입니다. 사용자의 쿼리를 LLM 호출과 검색 지식 DB에 모두 전달하고 검색된 관련 지식 세그먼트는 LLM 호출 노드의 지식 입력 커넥터로 들어갑니다. 이제 방금 만든 벡터 DB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매개 변수를 열고 선택기에서 해당 DB를 클릭하세요. 다른 매개 변수는 관련 의미를 가진 지식 세그먼트를 몇 개 검색하여 LLM에 제공할지 결정합니다. 우선 20개로 시작하고 검색과 LLM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프로브 수를 그대로 두세요. 이는 쿼리 근처의 벡터 공간에서 검색할 이웃의 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LLM에게 역할을 알려주고 검색된 지식 세그먼트를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사용자가 RAG 기반 및 에이전트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하이퍼플로우 그래프 기반 개발 환경을 배우도록 돕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데 제공된 지식 세그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침으로 크게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예술과 과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서와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기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서 LLM 파라미터를 확인해 봅시다. 초기 테스트를 위해 채팅 모드로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오픈 AI의 GPT 4.0을 사용합시다. 잠깐만요. 이제 편집기에 플로우가 2개 있습니다.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업하면서 섹션을 구성하고 최종 앱과 함께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작업 중인 프래그먼트에서 시작 노드를 계속 설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종 챗봇과 동일한 그래프의 날리지DB 빌더를 유지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 노드를 설정하고 실행해 봅시다. 자, 흥미로운 쿼리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여러 노드의 출력을 단일 입력에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이퍼플로는 지금 그걸 허용하지 않네요. 보세요. 이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0개의 세그먼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GPT 4.0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오, 정확하네요. 와, 정말 잘 작동합니다. RAG 기반 챗봇이네요. 제가 추천했을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적절한 노드를 선택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와우. 실행 로그를 좀 봅시다. 여기 날리지DB 검색 결과가 보입니다. 벡터DB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에는 쿼리 벡터와 세그먼트 벡터 간의 거리인 랭킹이 포함됩니다. 상위 20개나 10개를 요청하면 선택은 이 랭킹을 따릅니다. 각 지식 세그먼트에는 웹사이트 페이지 제목과 URL을 포함한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이퍼4는 쿼리 결과의 메타데이터를 유용한 참고 자료로 형식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LLM에게 사용된 지식 세그먼트를 식별하고 호출 LLM 노드가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지침을 다시 확인해보죠. 이제 제가 이전에 작업한 업그레이드된 지침 세트를 게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된 지식 세그먼트를 특정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검색 노드가 이를 추가해 주었고 하이퍼플로는 이를 사용하여 관련 메타데이터를 찾아 참고 자료로 표시합니다. 자, 몇 가지 쿼리를 더 시도해 작동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벡터DB를 새로운 콘텐츠로 업데이트할 방법이 있나요? 오, 그리고 예, 실시간 지식 주인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드가 그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이퍼플로가 LLM에게 출력하도록 요청한 참조 데이터를 인식하고 세그먼트 메타데이터의 URL을 사용해 참조 링크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마도 하나 더 해볼까요? 사용자와 LLM 간의 대화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된 지식이 유용했고 LLM은 키각 저장소 노드를 사용하라고 정확한 답변을 주었으며 아마도 다른 도구 노드와 함께 사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바른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RAG 기반 접근 방식의 강력함을 매우 만족스럽게 시연한 것 같습니다. 세부 조정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하이퍼플로가 적은 노력으로 AI 앱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너무 유망해 보여서 조금 더 다듬어서 하이퍼플로 도움말 시스템에 추가할 생각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요. 기대해 주세요. 다른 비디오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